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불금입니다. 불금.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의 간단한 주요 정치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낮에는 춥더만은 오전에는 춥더만은 조금 오후 되니까 좀 날씨가 풀리네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도 참 열일을 하시더라고요. 국가 창업 시대 전략회의라고 그걸 또 주재하시고, 그러니까 이민 대통령이 지금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제2의 벤처붐, 창업붐을 강조하시잖아요. 정책적으로 창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러고 이게 이제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도 이런 걸 벤처라든지 창업붐을 조성해갖고 일자리도 늘리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오늘도 국가 창업 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시고, 그게 이제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초청해갖고 소통도 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그런 전략회의를 주재하셨어요. 일단 그건 그렇고, 또 요즘에 또 들리는 말이 어떤 말이 들리느냐면은, 물론 이게 우리 추측이죠. 우리의 어떤 내피셜인데, 대다수 어떤 정치 평론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김어준과 정청래는 주종관계다, 이런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한간에 떠들고 있어요. 물론 누가 주고 누가 종인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김어준과 정청래는 주종관계다, 한간에 그런 말이 떠돌아요. 평론가 사이에서도 그렇고. 누가 주고 누가 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종관계, 그런 말이 지금 한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누가 주고 누가 종인지.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오늘 있었냐면은, 영국 수상이 지금 중국을 방문했죠.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이게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관세 행포를 부리고 관세로 우방 국가들도 압박하고 이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서방 국가에서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특히 유럽 쪽에도 우리나라 한테도 그러고 일본한테도 관세 압박을 해대고 행포를 부리고 하니까 미국 유럽 EU 국가 유럽의 통해서도 막 압박을 하고 관세를 올리고 인상하고 온갖 지금 트럼프가 난동을 부리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통해서 전 세계 국가에게 관세로 협박하고 압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 수상도 미국만 쳐다볼 수 없다는 거죠. 영국도 솔직히 이때까지는 영국이 미국의 개다, 미국의 충견이다, 이런 말 비난을 많이 들었잖아요. 미국 시킨 대로 한다, 미국 대통령 시킨 대로 하는 게 영국이다 하면서. 사실상 미국에 있던 가장 가까운 동맹 아니습니까, 영국이. 그런데 지금 이제 8년 만에 보니까 8년 만에 찾아갔대요.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거예요, 영국 총리가. 이제 서운했죠. 중국하고 미국 편만 들다 보니까 중국하고 좀 서운해졌죠, 영국이. 그런데 이제 8년 만에 찾아간 거예요. 시진핑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 영국이 볼 때는 너 미국만 우리 보지 않겠다. 미국만 쳐다보지 않겠다. 우리 중국도 우리도 중요하다. 우리의 어떤 시익을 챙기겠다. 미국한테 보낸 일종의 경고죠, 이게. 트럼프한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또 어딥니까? EU하고 인도하고 FTA가 지금 FTA. EU하고 유럽의 EU하고 인도하고 FTA가 체결됐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일반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룬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가만 보니까, 살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게.
이게 EU하고 인도 합치면 세계 시장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을 차지한답니다. EU하고 인도의 그 시장을 합치면은 인도 인구가 중국을 제쳤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중국이 인구 1등이었는데 지금은 인도가 1등이에요, 인구가. 중국을 앞서고 있어요, 인구가 지금. 이 거대 시장이에요, 인도도. EU하고 인도가 이제 FTA 체결을 했으니까 이거, 전 세계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장이 형성된 거지. 이것도 일종의 트럼프 때문에 나온 거예요, 트럼프의 연병, 개 난동 때문에, FTA 개 난동 때문에 이게 튀어나온 겁니다. 일이 된 거예요. 트럼프가 만든 거에 따져보면 이게, 트럼프 행보 때문에, 트럼프 행보에 맞서기 위해서 뭉치는 거죠, 각 나라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미국이 고립화된다니까, 잘못하면. 트럼프의 그 관세 때문에, 트럼프의 그 무도한 그 관세 압박이 결국 미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니까? 다른 나라들도 바보입니까? 예? 미국이 저거 힘만 믿고, 뭐 군사력 이런 거 믿고 까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도 바보 아니에요. 결국은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하면 트럼프가 이런 독단 행보가 계속되면 역으로 미국이 고립될 수 있다니까, 전 세계에서.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오늘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국회 침투, 그 12.3 내란 때 국회를 침투해갖고 그 체포조를 운영했대요, 체포조. 그러니까 이 체포조가 뭡니까? 주요 이제 야당 정치인들, 예를 들면 그 뭐 이재명 그 당시에 당대표나 민주당 대표, 뭐 한동욱 이런, 그 민주당 또 국회의원들, 이런 체포조가 운영됐대요, 그 당시에. 그 체포조를 운영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이상현, 김대우 준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파면 처벌을 받았어요, 파면. 이상현, 김대우 준장이 파면 종징에 떨어졌어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어제 영상에서 누굽니까? 김연태입니까? 어쨌든 대령 4명이 또 파면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 707 특임단장인가. 뭐 뒤늦었지만 이런 파면 처분 내는 건 진짜 당연히 이건 파면 때려야죠. 그러고 어떤 형사적인 처벌까지 내란의 어떤 동조한 그 어떤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같이 동반해갖고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엄한 처벌을 내려야, 물론 이 개인들한테는 안 됐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역사의 어떤 징표로 심판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어떤 쿠데타나 불법 계엄이나 내란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그 역사적인 심판을 위해서 중형이 떼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미래를 위한 겁니다, 이거는. 다시는 이 땅에 윤석열 같은 그런 어리석고 무지막지한 그런 괴물이 나타나갖고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 앞에 총칼을 겨누는 그런 불법 계엄이나 불법 내란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경찰 국수본에서 국가수사본부죠. 국수본에서 그 사이비 종교단체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그런 뉴스가 압수수색, 신천지.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갔대요, 신천지 그 본부에 대해서. 그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또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하고 4달 초, 6월 5일인가 하여튼 4달 초에 비공개 만찬이 있답니다. 박찬대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2월 초에 비공개 만찬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이것도 주목되는 정치 이벤트입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그러고 조국혁신당 성비를 폭로한 그 강민정 전 대변인이 있었잖아요. 강민정 전 대변인. 그분이 입건됐어요, 경찰에. 참 기도 안 찹니다, 이거.
강민영 그 전 대변인이 그 성추행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인데, 그 조국당 그, 내의 그, 응? 조국당 내의 그 성과외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국당 내의 그 당직자예요. 간부급에 있는 당직자가 강민영 그 대변인을 그다음 성추행을 했다고. 그걸 이제 폭로한 거죠. 그게 처음부터 폭로한 게 아니고 강민영 대변인이 하도 이제 당에 그걸 이야기하고 제발 좀 제대로 좀 처리해달라. 진상을 밝혀달라. 그 가해한 사람을 제대로 당에서 징계도 하고 그걸 요구를 했는데도 제대로 당에서 그걸 가해한 사람들 제대로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무마하는 식으로 넘어가니까 할 수 없이 강민영 대변인 참다가 그때 폭로 기자회견 했잖아요. 울먹이면서 강민영 대변인이 전 대변인이. 그런데 역으로 이제 이 가해자 이제 피해자잖아요. 강민영 성추행의 피해자잖아요. 이분을 가해한 사람들이 고소를 했어요. 고소. 가해자로 추정되는 거죠. 아직 좀 재판 결과는 안 나왔는데 형사적으로 수사 중이겠지만은 어떤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조국당 안에 가해자 추정되는 사람들이 피해자인 강민정 전 대변인을 고소해갖고 지금 입건됐다. 참 기도 안 찹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당하고 어떻게 참 말을 안 할 수 없네 또. 이런 썩어 빠진 정당하고 통합한다는 게 합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면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민주당도 똑같은 정당이 돼버려요 이제는. 민주당도 성비 정당, 성범죄를 비호하는 정당이 같이 돼버려요. 도매급을 같이 넘어간다니까. 참 기도 안 찹니다. 이런 정당하고 굳이 합당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참 기도 안 찹니다. 조국은 이 대해서 어떤 바른 어떤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무관심하게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니까. 그러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또 참 큰 문제라고 보니까 큰 문제가 또 자꾸 생겼는데 그 내란 특검에서 그 기소한 그 피고인들 중에서 지금 공소기각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공소기각이 심각한 상황이래요 이게. 특히 그 민중기 특검에서 고발하고 수사해갖고 기소한 그런 피고인들 중에서 법원에서 공소기각을 때리고 있어. 공소기각. 이 잘못된 공소다 이거죠. 특검이 잘못된 공소이기 때문에 기각한다. 그걸 때리고 있다 이거 법원에서. 특히 어떤 피고인이냐면은 그 김건희 관련자, 김건희 그 어딥니까 양평 고속도로 고속도로 씌워지게 해갖고 특혜 부동산 투자하고 특혜 의혹 있잖아요. 그에 대한 국토부 차관인 어떤 국토부 직원이 수사를 받아가 특검에 수사를 해갖고 기소를 했는데 그거를 법원에서 공소기각을 때렸어요. 그 피고인, 그 국토부 소속 그 피고인한테. 왜 공소기각을 때렸냐? 이거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 수사 범위 밖에 별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죠. 진짜. 별건 수사다 이거죠. 특검이 수사 범위가 있잖아요. 수사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 특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공소기각을 때린 겁니다. 이 심각한 우려 상황이에요 이거. 이 도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다른 그 특검에서 기소한 피고인들한테도 이런 공소기각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참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생각해보면 이 잘못된 건 왜 여기 공소기각이 때려지냐면 이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특검법을 만들 때 촘촘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빠진 거지 따져보면 이게. 그 수사의 범위를 제대로 했으면은 당연히 그 김건희 그 평창 이제 어딥니까 양평 고속도로 그 문제도 수사 범위에 집어넣었어야지. 특검 수사 범위에. 그 특검 법안을 만들 때 거의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2차 조업 특검을 한다 누락됐다 이러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
촘촘하게 못한 결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2차 종합특검에서는 모든 걸 포함시켜야 돼요. 수사 범위를, 어쨌든 그 비리가 있는 김건희라든지 모든 그 내란 피의자들이나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수사 범위를 촘촘히 만들어갖고 특검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줘야 돼요, 법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타운홀 미팅이 또 예정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경남입니다, 경상남도인데, 또 9번째랍니다. 경상남도에서 타운홀 미팅이 개최된답니다. 날짜가 언제냐면은, 얼마 안 남았죠. 2026년도 2월 6일, 금요일 날은 날짜가 잡혔어요. 날짜는 잡히고, 장소, 시간은 이제 경호상 이유 때문에 그 당일날 발표하겠죠. 그때 날짜는 2월 6일로 잡혔어요. 경상남도가. 경상남도에서 개최한다. 9번째 타운홀 미팅이. 지방을 돌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경상남도가 이제 조선, 방산, 방위산업, 항공우주, 기계산업, 이런 것이 이제 핵심적인 산업이 있잖아요. 경상남도에.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핵심 제조업 중심이다, 경상남도가. 진짜 막강하죠. 다 있어요. 조선도 있고, 경상남도에 방산도 있고, 항공우주 산업도 있고, 기계산업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조업의 중심이다, 경상남도가. 그러니까, 일요일에 또 어떤 소통이 될 건지, 여기서도 한 200분을 모집한대요. 일반 시민들 질문할 수 있는, 대통령하고 질문하고 소통할 수 있는 200분을 모집한대요. 기대됩니다, 또. 그러고 지금 그 지방의 어떤 통합이 지금 또 지방에서 한 이슈가 떠오르잖아요. 대전, 충남 통합, 또 강주, 전라도와 강주와 전남의 통합. 지금 그게 이제 화두 떨어가고 지방의 어떤 소멸을 막기 위해서 크게 이제 뭉치게 만드는 거죠. 메가시티 개념이 아니면 메가시티. 그래갖고 어떤 지방의 어떤 분권 소멸을 막고, 광적화 시켜갖고 더 크게 만들어갖고 어떤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을 이제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5억 3턱, 지방 분권의 그 5억 3턱 그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통합이 진짜 지금 계속 통합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 도에서는 그런 게 참 통합이 지금 성사되고 있고 또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산 경남이 또 문제야. 참. 제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이 또 문제예요, 지금. 다른 데서는 막 전라도하고 강주는 결정됐잖아요. 광주하고 전남 통합하기로 결정됐잖아요. 전남도하고 광주시하고 합의된 거죠. 그리고 지금 대전, 충남도 지금 합의가 추진 중에 있고. 그런데 부산하고 경남은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지금 뉴스가 났더라고.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가 어떤 이재명 정부의 그 핵심 이쪽에 핵심 추진 과제잖아요. 부울경 울산 경남을 크게 묶어갖고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그걸 지금 반대하고 나서요. 자체 현재의 그 부산시장 박영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이 사람들이 둘이가 회동을 해갖고 큰 뜻에는 찬성하는데 사실상 반대한 거죠.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두 사람이 만나갖고 올 6월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반대다. 2028년 총선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하자. 연기하자 이거죠. 2028년으로. 사실상 거부한 거죠. 통합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경남도당이라든지 부산시당에서 지금 사실상 이건 통합을 거부한 거다. 그래 비난 성명을 내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울산시장도 사실상 이 통합에 부울경이 울산도 포함되잖아요.
응? 울산도 사실상 뭐 통합에 찬성을 하는데 뭐가 떴고 하면서 핑계를 대더라고 하면서 뭐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응? 이게 세 사람 다 박영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울산시장 김뭐더라고. 울산시장도 이 세 사람 다가 지금 국짐 소속이 국힘. 짜고 치는 고소톱입니까? 그 이재명 정부의 그 지방 분권, 지방을 살리기 위한 그 강력한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심판해야 돼. 다음에 이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제가 부산 시민으로서 이 완전 역행하는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응? 지방의 어떤 소멸 방지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그 담대한 통합 정책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저거의 어떤 정치적 이득 때문에 저거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통합하면은 자리가 날아가잖아요. 응?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산, 울산, 경남이 통합되면 그걸 지휘하는 자치단장 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두 자리가 날아가는 거죠. 저거 자리가 날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응? 저거 자리 보존을 위해서 이것도 거국적인 어떤 지방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이거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 건데 저거 자리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 6월 지방선거에서 이자들 심판해야 됩니다. 박영준이 부산시장 심판 이번에 출마할 거예요, 분명히 또. 박영준이 반드시 낙마시켜야 되고 또 박한수도 경남에서 이 사람도 반드시 낙마시켜야 되고 울산시장도 반드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이 사람들 제압해야 돼요. 이상 오늘 그 간단한 주요를 한번 살펴봤고 오늘의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저 썸네일에 올린 것처럼 민주당과 조국당의 그 합당 그 여론조사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반대가 압도적이다. 반대를 그 합당을 반대하는 그 국민 전체 여론은 그 국민 전체 여론입니다. 국민 전체 여론이 반대가 더 우세하고 압도적이다. 찬성보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됐어요. 갤럽조사에서.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그 갤럽 여론조사가, 21일, 28일 사이에 조사된 겁니다. 오늘 발표된 건데, 그 이제 조국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대해서, 현재 또 갤럽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는 60% 나왔어요. 60%를 계속 유지했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60% 유지되고 있고, 그 민주당의 지지율은 44%,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2%, 개혁혁신당 2%, 진보당 1%, 정당 지지는 그래 나와 있고, 합당 여론조사도 같이 했는데, 조국당하고 민주당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했어요. 갤럽에서. 했는데,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40%, 찬성 28%. 반대가 우세하죠. 오차범위를 넘어선 거 아닙니까? 압도적인 거 아닙니까? 오차범위를 넘어서 12% 차이가 나요. 반대한다는 게. 그런데 반면에 또 민주당 지지층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또 역전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 전체의 민심하고 뒤바뀌는 겁니다. 당심. 민주당 지지층은 48%가 긍정한다, 찬성한다, 합당을. 그리고 30%는 반대다, 부정한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중도입니다, 중도. 핵심은 중도를 봐야 돼, 중도. 중도층의 의사가 어떤 건지, 이 합당에 대해서. 중도층의 그 의견이 민심이 중요한 겁니다. 중도층에서는 28%, 불과 28%만 긍정했어요. 합당에 대해서. 40%가 부정. 이 전체 국민 여론조사 비슷하게 나오죠. 응? 이제 반대가 시켜하는 합당에 반대하는 중도층이 더 우세하고 압도적이다.
결론을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 여론조사 나타나지.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현격하다. 민심과 당심의 차이가 현격하다. 결과가. 예.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갤럽조사에서도 조국당 지지층에서 조사했어요. 조국당 지지층만 분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조국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합당, 긍정, 찬성이 41%, 부정 42%, 팽팽하게 나왔어요. 약간 이제 합당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약간 1% 약간 앞서고 있어요. 사실상은 비슷해요. 반반이에요, 반반. 합당, 조국당 지지층에서는 합당에 대해서 반반이에요, 반반. 민주당하고 또 차이가 나죠. 팽팽한 겁니다. 조국당 지지층에서는. 그러니까 이 이제 갤럽의 조사를 우리가 의미를 분석해 보면은 평가를 해보면 어떤 의미가 이게 예를 들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분석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전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합당에 대해서 조국당의 합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40%고 그 뭐 긍정적인 여론이 28% 12%의 차이 납니다. 반대가 12%가 더 많아요. 이거 오차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우세한 거죠. 반대 여론이. 어찌 보면 압도적으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 반대 여론이.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민주당 지지층하고 조사가 이 문제예요. 민주당의 특히 당심 아닙니까? 당심. 민주당 지지층만 조사해 보니까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거는 국민 전체 여론하고는. 긍정, 찬성이, 합당 찬성이 48%, 부정이, 합당 반대가 30%, 18% 차이. 긍정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거예요, 긍정이. 어찌 보면 18%가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이 압도적인 거예요. 18%가 찬성하고 있다. 그래서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문제인 겁니다, 지금. 민심과 당심의 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여론조사, 갤럽 조사에서 볼 때. 참 문제예요, 이게. 민심과 당심이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어떤 여론조사라도, 어떤 사안이라도 민심과 물론 다를 수 있는데, 민심과 당심이. 그러나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는 민심과 당심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선거에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선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국당과의 합당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필패다.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중도층이 떠나버리잖아요. 중도층은 조국당의 합당을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압도적으로. 결국 선거라고는 중도의 싸움인데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 그 싸움 아닙니까? 지지하는 국힘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고정적인 지지층은 계속 자기가 지지하는 국힘 지지하는 사람들 국힘 지지할 거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할 거고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그것은 선거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고정적으로 지지를 계속 하니까 나머지 중도에서 결판 나는 거 아닙니까? 선거라는 거는. 이번에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 뭐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에 김문수를 이기고 대선에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중도층에서 김문수보다 더 지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중도층에서. 그래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거에서도 중도층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도층에서 조국당의 합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중도층에서. 응? 그리고 이 중도층에서는 만약에 올 지방선거에서는 중도층이 투표할 때는 민주당을 심판하는 겁니다.
국힘을 신발한 게 아니고, 이대로 만약에 합당이 성사된다면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안 해도, 우리가, 안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꼭 여론조사를 안 해도, 꼭 여론조사를 우리가 안 봐도, 이거는 벌써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우려했잖아요, 이걸. 응? 합당하면은, 만약 합당이 성사되면은 중도층 떠난다. 20대 남자들, 20대 남편들 다 떠난다. 안 그래도 민주당이나 있던 조국당에 대한 지지가 약한데 20대 남성들이 합당하면 더 완전히 다 가버린다. 그러니까 필패지. 대참패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대폭망하는 거지. 만약 이대로 합당이 추진된다면 계속 합당이 성사돼갖고 민주당과 조국당이 합당해갖고 올 지방선거에 선거가 된다면은 대폭망이다 이거는. 심각하다 진짜. 그러면 왜 일반 국민들과 중도층은 조국당의 합당에 이렇게 반대 여론이 우세할까? 반대가 압도적일까? 그냥 저희도 앞선 전에 말씀드렸지. 이 조국당과 민주당 합당을 야합으로 보는 거야, 야합으로. 어떤 가치 중심의 그런 합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정략적인, 야합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들은. 얄팍한 야합으로 보는 거죠. 정치적인 노름처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냉소적으로 보는 겁니다. 조국당이 합당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전체적인 국민들이나 어떤 합리적인 중도층에서 볼 때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층에 있는 합리적인 어떤 중간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조국당과 민주당의 합당은 합리적인 실용적인 그런 결함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보다는 강경, 좌쪽으로 강경 투쟁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두 정당이 합치면은 좌쪽으로 강경하게 나갈 것이다. 모든 정책적인 면에서나. 그래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철하는 겁니다. 중도층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올 선거 때부터도 대선에서도 그랬지만은 나는 진보가 아니다. 나는 보수다. 그래 천명을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정치적인 성향은 진보가 아니다. 보수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는 지금 보수, 진보가 아니고, 민주당이 지금 보수가 된 거예요, 보수. 중도 보수 노선을 걷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모든 정책적인 면이나, 진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그런데, 조국당 합치면은,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 사람들 좌로 가는구나. 진보로 가는구나. 강경한 쪽으로 가구나. 이래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우려하는 거, 지지를 철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 정책 노선, 이념, 정치 수행하고 정반대로 하는 거죠. 조국당의 합당이.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확장하고 중도 보수의 국힘이 날려버린 그 중도 보수의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겠다고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선거할 때도. 국민의힘이 극으로 가는 바람에 갔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이 국힘이 주차버린 그 빈자리를 민주당이 중도 보수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조국과의 합당은. 대통령이 떠나고는. 그냥 중도층에서 그래 보고 있다는 거지. 우려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고 이건 제 판단인데, 제 소견인데, 민주당 당심에서는 왜 이래 조국당의 합당이 높은가? 당심에서는 반대보다도
합당에 반대보다 찬성이 월등히 높아요. 그 갤럽 조사에서 되게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 오도된, 잘못 어떤 가스라이팅된, 어떤 정보 왜곡의 현상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물론, 그 민주당의 지지층이나 당원들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은, 이게 민주당은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심각하거든요. 민주당 내의 어떤 지지 여론 형성 과정이 민주당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여론 형성 과정이 4대6이면 4대6. 그게 왜 그걸 말할 수 있냐면은 그 박찬대하고 그 정청래하고의 그 경선 과정에서 그게 나타났잖아요. 정청래가 60% 차지했고 그 당원들이 그 여론조사 그 투표율에서 60%가 정청래를 지지했고 40%가 박찬대를 지지하고 결국 20% 차이로 정청래가 앞섰기 때문에 대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형국이다. 민주당 내의 그 여론 형성 과정이 6대4다. 쉽게 말하면 6이 합당을 찬성하고 있고 4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20%의 차이가 있어요. 20%의 차이가 지금 합당을 찬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에 나타나잖아요.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이 민주진영 내의 어떤 거대 유튜버들, 김어준을 필두로 하는 그 거대 대형 유튜버들의 어떤 오도된 정보 왜곡, 편향적인 어떤 주입, 그런데 계속 그게 노출되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여론이 그걸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론이 독과점이 되고, 여론 독과점. 거대 유튜브들이 여론을 민주진영 내의, 민주당 지지층 내의 당원이나 지지층 내의 여론을 독과점하고 있는 6대4로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 형성 기형을. 심각하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민주당의 그 가스라이팅 돼갖고 그분들이 바보는 아니지만은 사람들 개개인 다 훌륭한 분들이죠. 그쪽을 지지하는 60%의 사람이 훌륭한 분들인데, 개개인을 볼 때. 그러나 이 사람이라는 거는 계속 똑같은 소리 계속 들으면은 세뇌되게 돼 있어요. 그 세뇌가 무슨 거예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심각한 민주진영 내의 어떤 여론의 편향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특히 김어준이가 주도하고 있는 여론의 독과점, 이 진행세, 진짜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 상에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나온 겁니다. 참 문제입니다, 문제.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은 당신과 민심이 차이가 딱 나타나잖아요. 괴리. 당심하고 민심은 전혀 다른 거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 정권에서는 완전히 민주당한테는 치명적인 합당이 만약에 이렇게 추진돼갖고 합당돼갖고 만약 선거에 임한다면 올 지방선거에서는 치명타가 된다는 거죠. 당심에서 아무리 합당을 찬성해봤자 뭡니까? 아까도 결국 선거는 중도싸움이라니까, 중도싸움. 당심에서 아무리 압도적으로 조국당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도 결국 중도싸움에서 패배하게 됐다니까요. 민주당이 합당을 하게 된다면은. 여론조사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하다.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거죠. 만약에 대형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진짜 제대로 어떤 여론의 어떤 민주진영의 심판자, 중립적인 역할을 했으면은, 공정한 역할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친문이나 정청래 친문 적폐 쪽에 기울어져 있는, 대체로 보면 민주적인 대형 유튜버들이 친문 적폐 친문 적폐들을 옹호하는 놈들 아닙니까? 문재인 옹호하고, 조국이 옹호하고, 이 사람들이 다 망치는 겁니다. 민주진영 내의 여론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라이팅 해갖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거에도 어찌 보면 선거 패배,
선거를 이기든 패배하든 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도 알지. 이 사람들 왜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면 패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중도 싸움에서 밀리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오직 생각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실패 관심 없고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 관심 없고 오로지 민주당 내의 100건만 민주당 내의 100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선거에 이기고 지은 게 관심 없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도 관심 없는 오로지 민주당의 100건 그것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에요. 신문 적폐에서 예를 들면 신문 적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옹호하는 대형 유튜버들 신문 적폐 문의견을 외치는 사람들 사실상 이재명 정부는 겉으로 양다리 거쳐놓고 할 수 없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지지세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지지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친문 적폐 세력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형 유튜버들이 대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혹시 또 그러겠죠. 집권 뭐 1년 차에 치러지는 1년 안에 치러지는 전국 선거는 집권당이 유리하다.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대체로 그런 결과가 나지. 그러나 모르는 겁니다. 아마 최초로 만약에 조국당이 합당이 선거당하고 합당된 채로 만약 선거 전에 돌입한다면 지선에서 그 기록을 깰 겁니다. 집권당이 패배하는 1년 차에 집권당이 패배하는 기록이 세울 거예요. 이번에 합당돼하고 만약 선거가 된다면은 올 지선에서 집권당이 패배하는 최초의 선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이 그래 추진돼하고 성사가 된다면은 이재명 정부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집권당도 망하고 민주당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론 형성 과정을 우리가 참 단시일 내에 극복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대형 유튜브들이 여론이 독과점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정당에 그걸 우리가 단시일 내에 그걸 역전시킬 수도 없는 거고 참 문제입니다. 문제. 어쨌든 그래도 싸워야죠.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이 대형 유튜버들이 여론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싸워야 됩니다. 특히 쉽게 말하면 소형, 중형 유튜버들이 또 싸워야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여론 조작, 그 가스라이팅 된 그분들 우리가 또 떼어치야죠.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을 그 대형 유튜버한테 가스라이팅 된 그분들도 우리가 설득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는,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움이 싸움이죠. 이것도 여론전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여론전인데 민주당 내에 어떤 여론전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합당 찬성파, 합당 반대파 여론전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대형 정청래가 제안 합당을 찬성하는 그 측이 유리하죠. 앞서죠. 그러나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여론이라는 건 또 바뀔 수 있어요. 그걸 믿고 우리가 또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깨어있는 민주당 지지층 당원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말하는 우리 민주당 진짜 진정한 깨어있는 우리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은 그 정청래 뻘짓 합당을 반대하는 민주당 내의 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특히 이현주 의원, 강덕구 의원, 황명선 의원,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황명선 의원, 한철 의원들을 적극 지지하고 강력 힘을 실어줘야 되고, 그러고 더 민초 초선 의원들 28명, 그분들도 같이 우리가 적극 지지해야 됩니다. 더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중에서 더 이런 어떤 같이 정청래 합당에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계속 우리가
독려해야 되고, 더 이제 가처시켜야죠. 지금 침묵하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한테 우리가 압력을 넣어야 되고, 가서 해라. 합당에 반대해라. 그런 여론을 우리가 계속 그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지금 침묵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국회의원들 있으면은 압력을 넣어야 돼요. 얘들 하면 망하잖아요, 솔직히. 진정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면은 정청래 합당에 반대해야죠, 당연히. 그게 찬성한다는 거는 그 역적이면 역적. 정청래 합당제안에 찬성하고 침묵하는 국회의원들은 역적이 역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놈들이야. 그런 놈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돼, 우리 다음에. 기억했다가,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반드시 낙마시켜야 돼, 그런 인간들은. 제대로 된 의식이 있고 정상적인 국회의원 같으면은 정청래의 그 합당에 당연히 반대해야 되죠. 물론 어려운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싸워야 되죠. 결국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집단지성, 그 집단지성이 한때는 또 가스라이팅 돼갖고 잘못된 여론이나 정보에 오염돼갖고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집단지성이, 그러나 결국은 집단지성이 바른 길로 돌아선다. 제대로 이제 옳은 길로 집단지성이 발현된다. 결국 그게 사필 개념 아닙니까? 대통령의 그 말씀, 집단지성 믿어야죠. 결국은 그 집단지성이 옳은 길로 찾아갈 것이다, 결국에는. 이상, 오늘 그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또 방송 시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